그 진단은 CT로도 할 수 있고 MRI도 할 수 있는데 CT로는 종종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뇌종양 예방법은 없어요. 수술이 원칙이에요, 다. 보통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면은 뇌조직에 손상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 것이 손상이 꽤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과 뇌 뭐 이런 거에 사이의 연결, 그 다음에 신호 전달, 그 다음에 신호 해석 뭐 이런 거는 다 훈련인 거거든요. 그 뉴로널 패스의 강화, 억제 뭐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진단 파트는 이제 우리 동네인데 그 진단은 CT로도 할 수 있고 MRI도 할 수 있는데 CT로는 종종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교세포종은 CT에서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꽤 많이 사이즈가 커지고 조영제를 써서 CT를 찍는 경우에만 찾을 수 있고 작은 종양은 많이 놓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MRI를 하는 게 이게 표준적인 이제 치료법이고 뇌종양 예방법이 있을까요? 뇌종양 예방법은 없어요. 왜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없고 이제 치료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술이 원칙이에요, 다. 뇌종양은 대부분 다 수술이 원칙이고 양성종양은 다 뛴다. 그게 이제 원칙이고 악성종양은 뛸 만큼 뛴다. 무리하지 않는다. 너무 무리하면은 신경 기능에 뇌 기능에 이제 장애가 생겨서 이제 신경학적 결손. 뭐 보통 결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어디 마비됐다, 뭐 어디 감각이 이상하다, 아니면 뭐 눈이 어디가 안 보인다, 뭐 말을 잘 못하게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뇌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뛸 수 있는 만큼만 뛴다. 그런 거 디벌킹 서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를 줄이는. 왜 부피를 꼭 줄여야 되냐? 덩어리가 이만한데 방사선 치료나 항암요법으로 그거를 다 볼륨을 줄이려면 너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최대한 볼륨을 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쳐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한다. 수술 더하기 방사선 치료, 수술 더하기 항암요법, 수술 더하기 방사선 치료 더하기 항암요법 서로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치료 부작용은 보통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면은 뇌조직에 손상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 것이 손상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방사선 치료는 광선 자체가 세포에 데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통과한 곳에 다 방사선 조사가 되니까 어느 정도 양은 최소화를 하겠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쏘면 가운데 종양이 있으면 종양도 맞지만 저기 경로상에 있는 뇌조직이 다 맞기 때문에 방사선을 양은 적죠. 병변에다가 최대량을 투여하는 걸 목표로 조작을 가하니까. 근데 적게 맞더라도 당연히 이제 뇌조직 손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고 또 하고 여러 번은 힘든 거죠. 뇌종양 관련해서 뭐 예방이나 뭐 일반인들이 관심 가질 만한 뭐 생활관리 습관 이런 거는 마땅한 게 없는 거죠. 증상이 있으면 MRI를 검사해서 확인하고 또 뇌종양은 뭐 조직 검사라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바로 해요, 요새는. 수술을 요새는 열어서 하고 요새 뇌정의라고 해서 스테레오택틱이라고 해서 바이옵시 생검도 꽤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생검이 별로 필요가 없었던 게 뇌종양에 듣는 항암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뇌종양에 듣는 항암제들이 있어서 개의 세포형을 알아야 되니까 머리를 열지 않고 머리가 이제 딱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이잖아요. 이게 창자는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어디 갔을까 이거 맨날 다르지만 얘는 맨날 그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다 좌표계를 씌워. 그래가지고 CT/MR을 찍어서 위치를 딱 특정한 다음에 3차원 좌표 XYZ를 딱 해서 그 바이옵시 니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쫙 넣어서 조직을 띄워가지고 나오는 그런 종류의 스테레오택틱 바이옵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뇌정의 생검. 그 생검 많이 해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너무나 사이즈가 커서 손을 대기는 어렵고 수술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조직이라도 해보자 해서 생검은 꽤 하는 편이고는 항암 치료 때문에 이제 요새는 하죠. 뇌 종양에 관련된 치료부작용 후유증은 그 특징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뇌조직은 한번 손상되고 나면 재생이 안 되잖아요. 장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띄었다 그러면은 뭐 배가 아파요, 뭐 무슨 뭐가 어때 설사를 해요.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거든. 근데 뇌는 안 그래. 물론
처음에 수술 후에 생긴 그 증상이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 조금 나아져요. 재활을 하면. 왜냐하면 뇌도 그 없어진 그 부분의 기능을 딴 데서 그러니까 테이크오버, 이렇게 받아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뇌 가소성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능 때문에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완벽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치료 부작용이나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꽤 이제 무서운 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버퍼가 다른 장기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예. 그래서 이제 희망적인 얘기만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뇌종양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절망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만만한 거 있잖아요. 수막종. 수막종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종도, 교세포종도 그레이드가 낮으면 치료하고 나서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꽤 많아요. 물론 이제 악성도가 높으면 재발 빈도가 높지만 그 악성도가 낮은 경우에는 뭐 치료하고 나서 뭐 재발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 그리고 저 이제 방송에서 우연히 봤는데요. 기술이 하도 발달하면서 아직 초보적인 수준인데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석해서 생각했던 단어를 말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게 이미 가능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뭐 무슨 뭐 한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뇌파를 가지고 뭐 이렇게 기계를 조종한다거나 예. 아니면 무슨 말을 하게 만든다거나. 요새는 이거는 뭐 종양이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인공 눈도 있잖아요. 눈. 실명하신 분을 눈에다 센서를 감지가 되는 거예요? 네. 저기 시신경이랑 연결해서 다시 훈련은 다시 해야죠. 어차피 뇌라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과 뇌 뭐 이런 거에 사이의 연결, 그다음에 신호 전달, 그다음에 신호 해석 뭐 이런 거는 다 훈련인 거거든요. 그 뉴로널 패스의 강화, 억제 뭐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시는 이 종이와 내가 보는 이 종이가 모양이 다를 수 있어. 시그널은 달라. 근데 우리는 이건 종이야라고 듣고 이건 하얀색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이건 하얀색이고 종이라고 말로 서로 통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럼 뇌 안에서 선생님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전달되는 신호 파형과 내 눈을 통해서 전달되는 신호 파형이 같냐? 틀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인지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학에 있는. 눈으로 보이는 거 믿지 말라잖아.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짜일 수가 많아. 뇌 기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인공 눈도 가능한 거야. 인공 눈을 해서 어떤 특정한 모양의 특정한 이제 시그널을 주면 예를 들어 하얀 종이에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걸 주면 다시 가리키는 거예요. 눈을 새로 심으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뇌종양이라고 써 있는 거야. 이렇게 가리키면 이건 뇌종양이구나. 그러니까 그 이미지와 그 지식을 연결하는 거예요. 영국 실험에서 제일 많이 한 게 1부터 10까지는 읽어. 그러니까 이식된 눈을 가지고 인공 눈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자꾸 발전하면 나중에 이제 인공 눈이 나오겠죠. 꽤 그 현실성이 있는 얘기예요. 뇌종양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